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I'ma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I'ma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I'ma kick back.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오늘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시국이 정말 좀 어수선하죠. 개헌 발표 이후에 오늘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의도에서는 뭐 시위를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과 계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동산도 개발을 하기 전에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서로 모의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박안수 군 참모총장이 저랑 같이 임관을 같이 했거든요. 11월 29일 날도 같이 티타임도 같이 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 계엄 사령관으로 입장에 있어서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알고 진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던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상당히 좋은 장군이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해서 정말 다행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개발을 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해서 개발을 진행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도 있죠. 평택의 현덕지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광지구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 이 평택 중에서도 서평택에 대해서 저는 2000년부터 현재 24년까지 이 평택을 계속 지켜보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또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평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택은 제가 2000년도부터 경기도 시흥 신천에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한 3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갔습니다. 당진, 평택, 화성.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평택 중에서 서평택이다. 그래서 서평택에 있는 물건을 상당히 많이 한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서평택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좀 제가 갖고자 하냐면은 서평택 옛날부터 현재까지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장점, 단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요것까지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90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이 돼서 2001년도에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개발 붐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서평택은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 있는 이 부분은 사진은 뭐냐면은 구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91년도에는 이 서평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고 이 서해대교도 없습니다. 국가산단도 없고 오로지 이 안중이 그때 읍이었었죠. 이 안중권밖에 없었어요. 예, 도심이라는 것은 뭐 도심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러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92년도도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서해안고속도로 93년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94년도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포순국가산업단지예요. 포순국가산업단지가 94년부터 여기가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95년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평택에 평택 중에서도 서평택에 94년부터 여기가 이제 포순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배후단지는 어디냐면 안중읍이었었어요. 그래서 포순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는 이 안중읍 저밀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96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있죠. 서해안 고속도로도 이렇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1년도 가시면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항만 배후단지를 이제 개발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바다를 메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더 공사가 진척도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여기는 네, 중공업 지역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고 포순과 산업단지도 지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2000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2001년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일대는 계획에 의해서 따박따박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2003년도 보시면은 뭐 조금 더 공사가 진척되고 있고요. 2004년도도 이렇게 더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포순과산업단지는 이제 입주하는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여기는 더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중공업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2005년도를 보시게 되면 뭐 계속 더 공사가 이루어지고 2006년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안중권이거든요. 옛날에 이 안중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저밀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순국가산업단지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되면은 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후도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현화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화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다 고밀도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현화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현화지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화지구죠. 이렇게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현화지구인 거고요.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주상공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서평택 중에서는 저밀도, 기존 도심과 새로운 신시가지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보시게 되면 좀 뭐가 좀 변화가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미군 기지가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군 기지 때문에 사실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평택은 도시개발 사업을 다 줬어요. 예, 사실 이것이 당근인 거죠. 이 평택 미군 기지로 인해서 옛날에 뭐 데모 엄청, 여기가 이제 평택 미군 기지인데 데모 엄청 했죠. 예, 뭐 몸에다가 신나 뿌리고 막 불 지른 사람도 있었고, 정말 벌써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났지만은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통을 겪은 평택 중에서도 바로 서평택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도심은 계속적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여기는 신항만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후도시로서 고밀도로 이 현화지구가 들어오면서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주거 상업지능이 조금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를 보시면 뭐 특별하게 이 안중권은 뭐 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2012년도, 13년도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서 여기가 지금 뭐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송담지구거든요. 2014년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예. 송담지구가 이렇게 해서 23만 평이 택지를 개발해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안중권에 계속 근로자들이 들어오니까 도심은 점점점 넓혀져야 되는 거죠.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도심을 만들어야만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송담지구가 23만 평으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100%다 주거단지고요. 준주거 지역도 함께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확장돼가지고 앞으로 여기 뭐 40층 규모로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송담지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2015년도 보시게 되면은 공사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안중권에 포진이 되면서 이 안중권의 도심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만 만들어놨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다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중권의 이 현화지구와 그리고 송담지구 23만 평이 개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진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18년도, 네, 이제는 도심이 들어와서 건축행위까지 다 하고 있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데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뭐 아파트 뭐 경매 나오는 거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유독히 이 평택, 서평택에 있는 이곳의 아파트는 경매가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 중에서 낙찰가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유일한 부분이 이 송담지구에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들어올 안중 역사가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데, 이 안중 역세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안중 역사 공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안중 역사가 들어오면서 역세권에 포함이 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낙찰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안중권은 개발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여기가 안중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 송담지구까지 800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역세권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닌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들어오면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 변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은 또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서해 복선 전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중 역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일대가 다 이제 앞으로 안중 역세권 157만 평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송담지구 쪽으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거고요. 자, 역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8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는 역세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너무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여기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안중에 이제 화양지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양지구 공사하는 모습이거든요. 84만 평. 84만 평이면은 여의도가 약 80만 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적이 이 안중권에 여의도 면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안중권에 서평택에 인구도 없는 곳에 왜 이렇게 많은 도심이 형성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포승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제2 포승국가산업단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객터미널이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페리호밖에 못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크루즈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국제 여객터미널이 형성이 되면서 크루즈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이 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평택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 막 4, 5천 명 되는 관광객이 나와서 관광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곳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가 여기 포승과산업단지 여기 여객터미널 들어오죠. 중공업지역 그리고 여기가 바로 포승지구 62만 평입니다. 포승지구 62만 평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여기는 자동차, 화학, 반도체 여기는 다 일자리예요. 물론 주거지도 좀 있지만은 이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매월 받는 월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중권은 어떻게 돼요? 여기 현아지구와 여기 송담지구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여의도 면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84만 평. 이렇게 해서 화양지구가 이곳에 딱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내년 2025년도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요 아파트 엄청나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저보다 그 사람들은 권리 분석을 더 잘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많은 이 넓은 84만 평 안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구 유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아파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안중 역사가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이 화양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다 미분양이었어요. 다 미분양이었는데 현재는 이 안중 역사가 금년 11월 2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적인 이 84만 평 안에 있는 아파트 분양회사는요 지금 미분양이 싹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지금 하루하루에 미분양이 싹싹싹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도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이 평택에 있는 서평택에 있는 안중의 이 화양지구입니다. 84만 평. 여의도 면적이 딱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안중역사 개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심 쪽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동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양지구는 이 서평택 쪽에 이 해안 쪽으로는 다 뭐예요?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일터고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은 다 어디냐? 이 안중권입니다. 이 안중권. 이 안중권이 다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안중권인데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시청 안중 출장소가 바로 이곳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안중 출장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청. 근데 이제 앞으로 현재 평택 인구는요, 지금 한 59만, 60만 조금 안 되는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평택은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구와 서구로 나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구는 이미 평택시청, 삼성전자 들어왔죠. 고덕시즌도시 들어와 있죠. 다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역세권, 지제 역세권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요. 더 이상 동평택은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평택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2의 인천, 제2의 부산처럼 개발되는 곳이 평택 중에서도 바로 이 서평택입니다. 예. 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 서평택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이 서평택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가 서평택에 이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평택에 내려가서 거주할 겁니다.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안중출장소, 시청 안중출장소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서구청이 되는 거예요. 동구청, 서구청은 나뉘어지는 겁니다. 서구시대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 안중권의 화양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종합병원이 여기 들어와요.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종합병원이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서평택의 인구는요. 지금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인구가 지금 100만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60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40만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40만 중에 동평택의 인구도 더 유입이 되겠지만 서평택의 인구가 더 유입이 많을 거란 말이죠. 저는 자신하는데 왜 이쪽에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느냐면요. 이 화양지구의 84만 평에 5만 4천여 명을 거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역세권 157만 평. 여기는 KTX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서해 복선 전철과 KTX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약 10만 명의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이게 이제 공장이거든요. 다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포승지구 62만 평. 여기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바로 이거죠. 물류센터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600m, 600m. 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동차 클러스터 들어오죠. 근데 만우, 희곡지구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덕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계속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공영개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인구 유입을 시켜서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산업단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책임자가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기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이 여기 들어오죠. 여기 관광단지 또 들어오죠. 여기 또 뭐 엄청나게 또 들어올 겁니다. 여긴 또 도심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건 여기.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 플러스 인구가 유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도는 거예요. 매월 돈이 도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이 안중권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중권 돈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안중에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인구는 들어오는 거죠.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가 개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군 기지가 여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군 기지에 있는 군인들, 미군, 한국군, 군인, 병사들, 군무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관광단지가 여기 평택 관광단지가 또 이렇게 개발됩니다. 이렇게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서울 강남역에 있는데 강남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한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속초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더 걸려야 되는 거고. 근데 서울에서 여기 가서 회 먹고 뭐 관광 즐길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면 수서역에서 동평택에 있는 이 지제역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18분 걸립니다. 서울 수서에서 지제까지 18분이면요. 제가 강남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40분 거리거든요.
강남에서 강북 가는 시간보다 수서에서 평택 가는 게 더 빨라요. 18분이면요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저는 이미 평택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평택 관광단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금 안중역사예요. 이 안중역사는요 서해 복선 전철인데요, 여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쭉 올라가 보시면 이미 개통이 됐어요. 여기 향남이죠. 여기 이제 화성시청역,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송산 그린시티가 이제 앞으로 여기 들어올 거죠. 여기 송산역까지 여기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위로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요 구간이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요 구간이. 여기 이제 테마파크 들어올 거고요. 요 구간만 연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사 원시선과 연결이 돼서 뭐 부천 이쪽 갈 수가 있고요. 신안산선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연결을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중역에서 서해 복선전철 말고 이제 KTX 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쯤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네, 요 경부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까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의도까지 30분대면 들어갑니다. 서울역까지 40분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중역까지 서울역에서 40분대, 여의도에서 30분대, 서해 복선철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KTX 타고 이 안중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근로자들이 어떻게 돼요?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왜? 아파트값 싸죠. 그리고 계속 도심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2의 인천, 제2의 부산처럼 개발되니까 가격은 더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안중에 있는 이 화양지구는요, 아파트 분양할 때 거의 다 미분양했었어요. 근데 지금 미분양 싹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이 서평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화양지구입니다. 이 화양지구 내에 아파트 분양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화양지구의 아파트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안중역세권이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이게 무려 157만 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앞쪽을 먼저 개발을 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이 안중권에 저는 토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서평택 쪽에 제가 거짓말 안 붙여서 한 100개 이상의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내려가면요, 한 방에 쫙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서평택에 내려가서 부동산도 하고, 부동산이 안 된다 그러면요, 노가다를 뜨더라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는요 600만 평 이상의, 여의도의 한 7배 이상 규모로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됩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한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평택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도심이 형성이 되고, 또 가족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도는 거예요. 돈이 도는 지역이 바로 앞으로 서평택입니다. 평택의 2035 도시기본계획은요, 서평택을 물류관광 도심으로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동평택과 서평택 1대1 규모로 개발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서평택은 앞으로 동평택처럼 그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2035, 35년까지, 40년까지는 모든 개발이 서평택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평택은 중요한 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중역세권이 이제 개발되는 거죠. 이렇게 157만 평. 이게 157만 평이에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157만 평을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일이 나눠서 개발을 하지만 157만 평에 약 10만 6천 명의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 하나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여기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이 서평택을 꾸준히 봐왔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하는 게 뭐냐면요, 서평택의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항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현덕지구, 하양지구, 포승과 산단,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해 봤거든요. 24년 동안 이 한 곳을 제가 집중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84만 평. 네, 여기에 이제 서구청이 들어오고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양지구와 편화지구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요. 여기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해서 확정됐습니다. 여긴 다 아파트는 들어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이 움직이는 동선이 이쪽이니까 역사, 그 다음에 안중 역세권 개발, 여기 송담지구 23만 평, 기존 도심, 현화지구, 그 다음에 성장관리, 그 다음에 여의도 면적의 화양지구. 앞으로 이곳이 서평택의 가장 중심 중에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곳이 여기가 이제 포승지구인데요. 이게 62만 평입니다. 말이 62만 평이지 여의도가 80만 평이면은 조금 더 적은 면적인데 여기에 바로 이곳이죠. 요 지금 건물이 뭐냐면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가 규모가요. 가로가 600m, 600m. 가서 이렇게 딱 보면요. 좌에서 우로 보면은 한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지역에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엄청난 물류가 여기에 모인다는 겁니다. 인천항에 지금 중국의 물동량을 거의 다 받고 있는데요. 인천항에서. 앞으로 이 평택항, 여기 국제여객 터널이 이제 개통이 이제 다 준공이 끝나면 중국의 물동량 80%가 다 평택으로 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곳이 바로 이 서평택입니다. 그리고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현덕지구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말 오래전부터 여기가 이제 현덕지구 개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개발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도심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한 번은 이제 한때는 동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가 이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평택시와 이야기하다가 평당 300만 원을 평택시가 제안을 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공용개발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도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산업단지를 유치를 시키고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산업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쌍용자동차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평당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쌍용자동차에서는 정말 충분하게 평택시와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청과 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 요건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쌍용이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요. 서평택은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크루즈, 여기 국제여객 터미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평택 관광단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산업시찰 가고 뭐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대우를 갔던 것 같은데 옛날에. 여기에 쌍용자동차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쌍용자동차 견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제로 넘어가가지고 삼성전자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쌍용에서는 여기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쌍용자동차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 앞으로 쌍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2서해안고속도로죠. 서부 내륙고속도로인데 여기 이제 평택 여기 기점을 해가지고 익산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요 도로도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서부도 3거리인데 요 서부도 4거리까지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3거리인데 여기가 4거리인 겁니다. 앞으로 여기가 서평택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현덕지구가 이제 확정이 돼서 개발에 들어간다면 여기 신영리도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익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미군기지로 가는 거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서부도 3거리까지 연결돼서 서부도 4거리가 됐는데 이 도로가 지금 여기까지 다 개통이 됐거든요. 이렇게 연육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당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로가 연결되면서 평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진에서도 평택 들어오기 쉽고요. 평택에서도 당진 가기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근로자들이 서해안도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서평택 IC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당진, 이 충남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평택 쪽은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30만 인구가 들어와서 도심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서평택입니다. 지금은 청구까지 합쳐서 지금 10만 조금 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서평택이 제2의 부산, 인천처럼 부산항과 인천항처럼 개발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평택이 부산항과 인천항처럼 개발될 곳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부분이 또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곳이 지금 1, 2종 항만 배후단지거든요. 여기에 주거와 상업, 그 다음에 이 주변은 다 뭐예요? 산업단지를 유치시켜서 더 많은 근로자와 더 많은 관광지, 그리고 더 많은 도심이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앞으로 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도로, 철도, 산업단지, 관공서, 병원, 관광단지, 항만, 대기업,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도심이 형성이 되고 인구 유입이 들어오니까 돈이 돈다. 그래서 일자리와 인구 유입과 돈이 도는 것은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서평택은 앞으로 인천항과 부산항처럼 개발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안중 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지금 이 주변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이었던 이 현덕지구가 공영개발로 확정이 되면서 이 서평택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다 개발되면 앞으로 서평택은 이렇게 변합니다. 미군기지 있죠? 기존 도심 안중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순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미군과 국가산단, 기존 도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택항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죠. 그리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익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부도 삼거리까지 연결이 됐어요.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연역교가 여기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다 확정된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밑으로 천안까지 내려가는 도로죠. 그 다음에 38번 국도, 동구와 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고요. 그 다음에 39번 국도가 안중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양지구를 관통해서 평택항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군기지에서 연결해가지고 현덕지구까지 연결돼. 이미 여기는 이제 개통이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이 현덕지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38번까지. 안중역세권 157만 평. 자,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뭐 확정은 다 됐습니다. KTX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30분, 서울역까지 40분 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거주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57만 평, 여의도 면적의 2배, 그리고 10만 6천여 명을 유리파는 이제 그러한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성장관리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화양지구입니다. 여기에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분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확정됐죠. 희곡지구, 만호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식사업센터인데 40층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여기 지금 센트럴파크 분양하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포승지구 62만 평, 자동차, 화학, 반도체, 동양에서 가장 넓은 물류센터가 여기에 있다. 가로 길이가 600m. 여기 뭐 일자리 천국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던 현덕지구 70만 평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공영개발로 진행한다. 그렇게 된다면 도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심 들어가겠지만 도심 플러스 산업단지 쪽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쌍용 자동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쌍용 자동차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된다. 타 지역과 해외로 안 나가면은 평택의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서평택의 현덕지구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 보상 끝났고요.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택항 1, 2종 항만 배후단지. 여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송도처럼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국제여객 터미널에 있는 이곳에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서평택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천항과 부산항처럼 개발되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예정사항이 아니라 지금 다 확정돼서 지금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10만원인데 앞으로 30만까지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 바로 이 화양지구 84만 평.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서구시대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여기 이제 신영리, 이것도 이제 앞으로 도심이 개발될 수 있는 예정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 예측으로는 이렇게 도시를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서평택의 인구는 30만이 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예측을 해봅니다. 24년 동안 지켜본 서평택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고 다 확정됐습니다. 서평택은 인천, 부산항처럼 개발되는 서해시대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양지구의 서희 센트럴파크 2차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영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서평택은 어떻게 개발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도시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서평택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처음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개발되는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서평택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